다음 단계는 제주 4.3 사건의 규명으로 가야 됩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진실이 규명되기 위해서는 그 이면에 어떤 정치적인 의도나 혹시 이념적 계산이 있으면은 화해 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새로운 갈등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정말로 우리가 순수하게 접근을 하고 화해를 위해서 제주도민들이 조금 더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광주 사태의 진상 규명을 위해서 광주 시민들이 애썼던 것처럼 그게 결국 전국의 국민들이 공감을 일정하게 불러일으켜서 미흡하지만 해결이 됐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을 제주 4.3 사건 진상 규명 그것도 거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제주 4.3에서 냉전 시대 이후 줄곧 세계적인 인권 국가이고 세계 경찰 국가로 자처하고 있는 미국의 역할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1945년 해방과 더불어 미국과 소련은 한반도를 38선으로 나눠서 남한과 북한에 진주했습니다. 제주도 역시 미군정 통치 아래 들어갔고 4.3 발발 이전과 이후 일정 기간에도 미군정 체제였습니다. 지난해 비밀 문건에서 해제된 미 국방성 문건에서도 4.3 초토화 작전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한국 경찰은 미군정의 통제를 받고 있음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미군 특수수사대 보고서 1948년 10월 28일 이후에도 미 군정청은 예전보다 한국 경찰을 보다 강력하게 지휘하고 있다. 경찰 사망 27명, 양민 108명 사망 등 제주 상황이 비교적 상세하게 보고되고 있습니다. 다른 문건인 G2 보고서에서도 제주 주민 학살 사건이 종종 등장합니다. G2 보고서 49년 1월 25일 한국군 2연대 미군 고문관들이 총탄을 맞고 숨진 97구의 시체를 목격했다. 시체들 가운데는 부녀자와 어린이도 포함되어 있었다. 49년 2월 20일 미 고문관들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38명이 숨져 있었고 나머지 38명은 미군이 지켜보는 가운데 처형되었다. 사망자 가운데는 부녀자와 중학생 나이의 어린이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었다. 제주 메이데이라는 제목으로 제주 4.3을 설명할 때 자주 등장하는 화면입니다. 미 군정청이 48년 5월 1일을 전후해 촬영한 이 영상자료 처음에는 불타는 오라리 모습이 나옵니다. 이제까지 밝혀지기는 오라리 방화 사건은 우익 청년들이 저지른 사건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마을이 불타고 있는데도 군인들은 느긋하게 출동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음 화면에서는 긴박한 것처럼 출동합니다. 마을에 진입하기 앞서서 여러 번 같은 화면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불타는 민가도 보입니다. 제주 항에는 미군함, 제주 상공에는 미국의 비행기가 나타납니다. 당시 미군정 장관이던 디인 소장이 제주에 내려와서 제주 상황을 시찰하고 있습니다. 제주 경찰서의 모습. 정문에 기관총이 설치되어 있고 경찰에서 조사받던 사람들이 촬영팀의 지시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상당한 가혹행위가 이루어진 듯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무기임을 암시하는 무기들이 전시되어 있고 숨진 여인 순으로 편집되어 있습니다. 제주의 상황이 심각함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거리에 붙어있는 삐라는 거꾸로 붙여 촬영됐습니다. 마을에서 경계에 근무하며 촬영팀을 주시하는 군인과 경찰들도 보입니다. 불타는 오라리 마을의 항공 촬영은 여러 번 시도되고 있습니다.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대부분 연출된 화면임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미군 정책 결정자들이 의도적으로 촬영된 화면 때문에 제주를 좌익의 섬으로 오인하도록 하고 이 결과 초토화 작전으로 이어지는 계기가 아닌지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미국 측은 이러한 의문에 지금까지도 아무런 설명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이 제주도민 학살에 직접적으로 참가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미군정 하에서 발생한 문제에 대해 책임이 면제되지 않는 근거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당시에는 미 군정이 국가였습니다. 정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정부가 그 4.3에 대해서 당연히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당시의 상황은 냉전적인 상황 속에서 그 사건이 묻혀버렸습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냉전이 지나고 과거에 그런 사건들, 그 반공이라든지 그다음에 안보라든지 그런 사건 때문에 발생했던 그 어떤 그 양민 학살 그런 사건에 대해서 미국도 다시 한번 바라봐야 되고 그런 속에서 인권적인 차원의 문제에서 이것을 다시 한번 진상을 규명하고 거기에 대해서 미국의 어떤 책임, 미국의 어떤 보상 이런 문제가 논의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간의 존엄성은 어떠한 민족, 어떠한 사상 이념을 뛰어넘어서 존중돼야 하는 상위 개념입니다. 51년 전 동서냉전구도라는 대립 속에서 발생한 4.3도 이데올로기 차원을 떠나 인간의 존엄성에 입각한 인권 문제로 접근해야 하는 당위성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 생명의 고리를 복원하자는 것입니다. 그것은 더 극명하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이렇게 4.3을 이렇게 방치해 둔 채 우리가 인간다운 인간이라고 자부할 수 있는가 모른가 연결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이제는 역사 속에서 현대사 속에서 인간다운 인간으로서 되살아나고 또 우리 인간의 역사를 복원하기 위해서 바로 나는 4.3의 진상과 제자리매김과 명예회복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런 생각입니다. 저는 무슨 이데올로기나 무슨 정치적 지형이나 이런 것을 넘어서 우리가 정말로 인간다워지자, 인간을 복원하자 하는 동기에서 이 4.3에 접근해야 된다. 4.3 진상 규명하라! 제주 4.3을 제주 문제로 국한시킬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전국 문제로 확산시키고 세계적인 인권 문제로 부각시키는 것입니다. 제주 4.3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는 이 문제를 하루빨리 국제적인 보편적 인권 유린 행위 사태로 규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인권 유린 행위를 야기했었던 주요 국가들, 직접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미국과 소련, 특히 4.3과 관련해서는 미국에 대해서 우리가 정식으로 문제를 제기할 때가 되었다고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한국의 시민 세력과 양심 세력을 넘어서서 동아시아, 더 나아가서는 세계의 시민 세력들이 이러한 인권 유린 행위에 대해서 정식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하루빨리 다시는 이런 인권 유린 사태가 없도록 하는 약속을 강대국들로부터 받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국가가 폭력을 행사하면서 남자, 여자, 어린이, 노인을 가리지 않고 인간의 생명, 인권을 유린했다는 사실을 과거로 돌리지 말고 미래 문제로 직시하는 것입니다. 진실을 통한 용서와 화해야말로 다시 반문명적이고 비인권적인 비극의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빨리 진실을 규명해내야죠. 이 일에 있어서 정부가 도와야 됩니다. 이 국민의 정부는 이 일을 반드시 도와야 되죠. 도와서 그래서 우선은 진상을 규명하자. 그리고 거기에 따른 명예회복도 이루어져야 되고 동시에 보상도 있어야 된다. 그 보상이라고 하는 게 꼭 물질적으로 엄청난 보상을 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의 그 대부분의 사람들의 억울함을 갚아주는 보상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죠. 이것이 올해에 1999년 20세기가 가기 전에 이루어져야 되겠다.